반갑습니다. 3월 학평 물리학 1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역학에서 6문항, 비역학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됐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전자기파를 찾는 문제인데 A, B 중 하나는 가시광선, 하나는 자외선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A는 살균작용을 한다고 했으므로 자외선이 되고 B는 눈에 보인다고 했으므로 가시광선이 됩니다. 그럼 기억은 맞겠죠. 그리고 진동수 같은 경우도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진공에서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진공에서는 전자기파의 속력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핵반응 문제인데 질량수를 맞춰주면서 푸시면 되죠. 가 같은 경우 헬륨이 2개 있으니까 4와 8로 써주시고, 그리고 좌변과 우변에 질량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억은 1과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도 헬륨은 4와 8이 되고 앞쪽은 5와 9가 되므로 니은은 1, 1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억, 양성자수는 기억과 니은이 같다. 맞고요. 그리고 질량수 같은 경우는 니은이 기억보다 큰 게 아니라 작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은 질량결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질량결손은 방출한 에너지가 클수록 크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에서는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조건에서 진동수가 0.5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 조건은 역수 취급하면은 주기에 대한 조건이 되므로 주기가 2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주기는 내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초라고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1초 뒤에는 마루인 위치는 골이 오고 골인 위치는 마루가 오겠죠. 자,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기억에서 PQ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P에서는 보강 간섭, Q에서도 보강 간섭,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서도 골골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쇄 간섭은 그 사이에 위치해야 되므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빨간 부분 2개가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서 1초일 때 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냐고 했는데 지금 0초일 때 Q는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고 1초 뒤에는 골골 보강 간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소음 제거 이어폰과 R에서 같은 종류의 간섭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둘 다 상쇄 간섭을 의미하므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렇게 물질의 이중성 문제는 파장이 제시되어 있을 때 운동량을 적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과 파장은 역수관계이므로 이걸 역수비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A와 B를 P로 그리고 C를 EP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과 속력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통해서 질량에 대한 정보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운동량이 P이고 속력이 V0일 때 질량을 M으로 설정한다면 운동량이 P이고 속력이 2V0인 B에서는 질량이 2분의 M이 되고 마찬가지로 C는 질량이 M이 됩니다.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네요. 그리고 디귿에서는 운동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운동량이 나와 있을 때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질량이 지금 동일하죠. A와 C는. 근데 운동량의 비가 1대 2이므로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제곱비인 4배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번과 6번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험 1과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우선 1번에서 실험 1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반작용 관계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 되고 우리가 작용반작용 같은 경우는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되는데 지금 A, B, 지구, B 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실험 2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B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죠. 지금 B가 받는 힘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총 3가지가 됩니다. 일단 B의 자체적인 중력 그리고 A가 B를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고 있고요. 그냥 A 자기력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C가 B를 밀어내고 있으니까 C의 자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총 3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고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C의 자기력과 중력을 합한 값이
A가 B를 밀어주는 자기력 값과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제가 동그라미 쳐보면 이게 될 테고, 그리고 B의 무게는 요게 되겠죠. 만약에 이 두 값이 같아버리면 서로 상쇄가 될 테니까 C의 자기력이 미는 힘이 남아있어서 B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B의 알짜힘은 빵이므로 지금 A의 자기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서 실험 1과 실험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 1에서는 B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서도. 그리고 A가 그거를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험 1에서는 중력과 A가 밀어주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은데, 실험 2에서는 중력보다 A가 밀어주는 자기력이 더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4번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2에서와 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알짜힘의 크기는 둘 다 0이기 때문에 바로 틀렸다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서 A가 수평면에 누르는 힘의 크기는 2와 1에서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거 하나씩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좀 깔끔하게 다시 써보면 여기 B에 중력이 작용할 테고, 그리고 A가 B를 밀어주는 자기력이 있어야 되고, 그 두 힘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A가 B를 밀어주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B가 A를 밀어주는 자기력이겠죠? 그리고 A의 자체적인 중력도 있겠죠. 그러면 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이 자기력은 중력과 크기가 같으므로 A의 중력과 B의 중력을 모두 떠받치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마치 이 지면이 A를 우리가 밀고 있는데 그 A는 B를 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의 무게까지 함께 받겠죠. 그래서 실험 1에서는 A와 B의 무게가 측정되고, 실험 2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A를 떠받치고 있지만, A를 밀어주고 있지만 B랑 C를 업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A, B, C의 무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참이 되겠네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X랑 Y에 대한 설명인데, X는 지금 강자성체고 Y는 상자성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X가 강자성체인데 보통 강자성체를 자석에 가져가게 되면은 인력이 작용하죠. 이쪽이 S극이 되면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X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는 X의 무게만큼 청력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X를 처음부터 여기다 끼워준 게 아니라 미리 밖에서 자기화를 시킨 겁니다. 미리 밖에서 아래쪽을 S로 위쪽을 N극으로 자기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 자기화를 시키면 얘는 마치 새로운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새로운 자석을 끼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Y는 어차피 상자성치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가에서 기억은 자기화된 상태이다. 그쵸, 미리 자기화된 걸 넣어줬다는 거예요. 자, 니은, 실험 4에서 A와 Y 사이는 밀어내는 자기력? 아니죠.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당기는 자기력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실험 3과 4에서 X랑 Y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X 같은 경우는 위쪽이 N극이고 Y 같은 경우는 위쪽이 S극이므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이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S를 A에 연결하면 2개의 LED에서 빛이 방출되고 B에 연결하면 5개 LED 모두 빛이 방출되는데, 5개가 다 방출된다는 건 좀 독특한 조건이므로 그 B를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B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는 위쪽으로 흐르겠죠, 우선. 그리고 이 위쪽으로 흐른 전류는 AB 쪽으로 갈라질 겁니다. 근데 A도 켜지고 B도 켜져야 되므로 PN이 이렇게 설정되겠죠, 순방향으로. 그럼 전류가 계속 이렇게 흘러갈 테고 C랑 D에서도 모두 흘러야 되니까 PN, P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갈 테므로 이쪽이 P, X가 N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돌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가 맞느냐, A에 연결을 해보게 되면 그럼 위쪽으로 가는 건 똑같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A랑 C는 한 바퀴가 돌면서 모두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네요. 근데 오른쪽은 문제가 생기는데 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역방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B, D, E는 모두 안 켜집니다. 그러면 두 개가 방출된다는 게 맞는 말이었던 거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S를 A에 연결하면 A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 질문은 그냥 순방향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방향인 경우에 양공과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니까, 근데 내가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A는 항상 순방향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S를 B에 연결하면 A부터 E까지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다 방출된 거고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N형 반도체.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지금 매질 1과 매질 2가 다르기 때문에 람다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람다 1은 4, 람다 2는 2가 되겠네요. 근데 x는 3에서 파동의 변이가 나의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건데 주기가 2초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질 1과 매질 2에서 주기가 모두 2초라는 겁니다. 왜냐면 파원이 같으면 그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매질 1과 매질 2에서 진동수는 일정할 테고 그 진동수의 역수인 주기 또한 일정하다는 얘기가 돼서 사실 3을 줬던 어디를 줬던 간에 이 파동은 전부 다 주기가 2초가 됩니다. 그럼 내가 주기랑 파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1은 2m/s, V2는 1m/s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 니은은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내가 0에서는 골, 4에서도 골, 2에서 마루이므로 파동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3에서 변이를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나 그래프를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내가 이 3 지점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므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만 위로 점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x는 5에서 지금 현재 파동의 변이는 최대값이죠.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2초일 때랑 2.5초일 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2초는 주기를 구했기 때문에 얘가 한 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5초 같은 경우는 한 주기에서 4분의 1주기가 더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이가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한 주기가 지나면 원래 위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변이가 최대값이 되고 근데 t가 2.5초일 때는 한 주기가 지나서 변이가 최대값인데 거기서 4분의 1주기만큼이 더 갔기 때문에 변이는 빵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등가속도 문제인데 등가속도가 작년 수능에는 굉장히 좀 힘을 줘서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쉽게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조건에서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고 나와 있으므로 여기를 T, 이렇게 T라고 설정을 해주면 내가 B에서 속력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 문제는 등가속도라 가속도가 일정할 텐데 A로 T만큼 속력이 증가한 거니까 V 플러스 AT가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 AT를 라지 V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속도가 A인 상태로 T초 동안 운동하면 속력이 라지 V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C에서 D를 갈 때도 라지 V가 증가해서 4V가 됐겠죠? 그러면 C에서 속력은 V 4V 마이너스 라지 V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AB에서 거리가 3배인데 운동한 시간이 같으므로 평균 속력은 C에서 D 쪽이 3배가 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평속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B 사이의 평속은 2V 플러스 라지 V를 반으로 나눈 값이고 그리고 CD 사이의 평속은 8V 마이너스 라지 V를 반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근데 굳이 나누기 2를 안 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등식을 세울 때 같은 숫자는 날아가기 때문에 배제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오른쪽이 3배가 크다 했으니까 왼쪽에 3을 곱하면 같아지겠죠? 계산을 해보시면은 라지 V가 2분의 1 스몰 V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 스몰 v, 얘는 2분의 7 스몰 v가 나오겠네요. 그럼 내가 L이라는 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L은 A와 B 사이의 평균 속도인 4분의 5V로 T초 동안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X는 평균 속도가 2분의 5가 되고 2분의 5V가 되고, 그리고 걸린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A로 T초가 경과됐더니 속력이 V에서 2분의 3V가 됐죠. 그러면 이번엔 내가 A에서 얼만큼 시간이 지나야지 2분의 3V에서 2분의 7V가 될까요? 얘는 지금 플러스 2분의 1V가 된 거고 얘는 플러스 2분의 4V가 된 거니까 시간이 4배가 더 흘러야겠죠? 그래서 4T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4T를 곱해주시면 10VT가 되죠. 그럼 지금 위쪽에다가 8을 곱해주시면은, 양변에 8을 곱해주면은 식이 일치하네요. 따라서 x가 8L이 됩니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찰자가 볼 때 이 우주선이 P점까지 딱 왔을 때 광원에서 빛이 방출이 된 거죠. 이렇게 방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 3과 4도 동시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즉 빛은 R점에 도달하고 이 우주선은 Q점에 도달할 때까지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각각의 속력이, 우주선은 0.5c 그리고 빛의 속력은 c이기 때문에 그럼 빛이 달린 거리는 CT가 되고, 관찰자 입장에서 우주선이 달린 거리는 2분의 1 CT가 됩니다. 따라서 PQ 사이의 거리랑 QR 사이 거리가 같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이 1과 2의 발생 순서를 찾으라고 했는데,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됩니다.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선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P점에 딱 도달을 했을 때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Q와 R이 이쪽 방향으로 0.5c, 0.5c로 가까워진다고 보일 겁니다. 그리고 빛은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Q점도 0.5c로 다가오고 R점도 0.5c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이 빛이 R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으므로 빛이 R점에 도달하는 게 더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우선 다양한 힘들이 막 나오긴 하는데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B랑 이렇게 용수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처음 토탈 운동량이 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된 후에도 운동량이 0이 되어야 되고, A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P, B는 이쪽으로 플러스 P 운동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C와 D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로 이쪽을 뭐 P'으로 설정을 한다면 이쪽은 P'이 되겠죠. 플러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B와 C도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서로가 정지했다는 거는 이 두 개가 상쇄가 됐다는 것이고 사실은 프라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분리 전에 A의 운동량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 C, D의 운동량 변화량은 모두 P가 됩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전부 다 누구의 충격량을 물어보든지 P가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BC가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량조차 P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충격량은 그냥 P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용술철과 분리된 직후 ABD의 운동량 크기는 같다. 맞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즉 FT 그래프에서 면적을 의미하는 건데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 FA나 FD나 우리가 충격량은 모두 P로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의 평균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F 델타 T는 델타 P이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F의 평균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어차피 델타 P는 이쪽이나 동일했어요. 근데 걸린 시간이 여기서는 T초, 여기서는 2T초가 걸렸으므로
2배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전반사 문제입니다. A에서 B를 향해서 쏘고 있고 입사각을 0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했으므로 전반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따라서 굴절율은 A가 B보다 큽니다. 실험 2에서는 B에서 C 쪽으로 쏠 때 전반사가 일어나므로 B가 C보다 굴절율이 크고요. 그러면 이 실험 3번째에서는 A랑 C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A가 굴절율이 가장 크고 C가 굴절율이 가장 작으므로 A에서 C 쪽으로 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 A 쪽으로 쏘고 있는 4번과 5번은 답에서 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임계각이 40, 여기서는 임계각이 50도가 되죠. 근데 이 실험 3번째에서는 굴절율 차이가 가장 크므로 임계각은 그만큼 작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0보다도 작은 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A, B, C는 각각 2, 3, 4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 궤도부터 숫자가 커지므로 2, 3, 4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럼 기억은 틀렸고 그리고 니은에서 전자는 E2와 E3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서 N, B에서 C로 전이 될 때, 즉 3에서 4로 전이 될 때 그러면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E4에서 E3을 뺀 값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조건에 좀 밑줄을 그어볼 건데 C와 D의 질량이 같다는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P를 끊었을 때 C의 가속도는 9분의 2라는 점 그리고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9분의 10m이라는 점을 힌트로 이용을 해볼 겁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는데 P를 끊었어요. 그러면 A의 가속도 변화량은 G가 되겠죠. 그럼 BCD를 묶고 있는 이 개 전체 가속도의 변화량은 9분의 2G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P라는 힘을 끊어줌으로써 생기는 힘의 변화량은 A와 BCD 개가 동일할 텐데 가속도의 변화량 B가 9대 2이므로 질량의 B는 2대 9가 나옵니다. 근데 마침 A의 질량이 2m이므로 그냥 B와 C와 D의 질량의 합은 9m이 되는 겁니다. 근데 C와 D의 질량이 같다고 했으므로 각각 4m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질량은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9분의 2G가 된 거니까 이때 D는 9분의 8mg라는 합력을 받겠죠. 그리고 이때 장력은 9분의 10mg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빗면임은 9분의 18mg, 즉 2mg가 됩니다. 근데 내가 C를 R을 끊게 되면은 그때 D의 가속도는 빗면 힘만 받으니까 이 2mg라는 힘만 받겠죠. 그리고 질량이 4m이므로 가속도는 2분의 1g가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대칭성을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우선 나에서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모두 0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양전하였다면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나에서도 전부 양전하가 될 테니까 이 맨 앞쪽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절대로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고 그럼 C는 음전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이런 구조에서는 대칭성을 가지고 가운데 마이너스를 배치해주고 양쪽에 플러스를 배치해주면 만약에 얘와 얘의 전하량이 같다면 가운데 있는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빵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전기력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가능은 한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거리가 2배 멀므로 전하량이 4Q 그리고 얘가 Q가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점전하는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 대칭적인 걸 이용하면은 여기 전하량도 4Q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4Q, 마이너스는 Q가 되겠네요. 자, 기억. C는 음전하이다. 맞고요.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지금 B랑 가까운데 B의 전하량이 C보다 크니까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X방향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 P점과 Q점에서 모든 도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이 0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B인데 지금 B랑 P랑 Q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P에 주는 자기장과 Q에 주는 자기장은 방향은 반대이며 자기장의 세기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B가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면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각각 같은 크기만큼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AC는 합쳐져서 그 두 개를 상쇄해야 되므로 AC가 만드는 자기장은 Q에서는 나오는 자기장, P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같은 세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A가 위쪽으로 흐른다고 전류를 가정해 주시고 내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플러스로 설정한다면 그럼 P에서 받는 자기장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IA 그리고 C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설정해 주시고 두 칸 떨어져 있고 전류의 크기는 10I0이므로 5I0가 됩니다. 그리고 Q에서는 A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IA가 되고 C는 4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I0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씌워서 같다고 등식을 세워주시면 6분의 5IA는 넘기시면 2분의 15I0가 되고 약분해서 넘기시면은 IA는 9I0가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기호도 문제인데 힌트를 좀 읽어보시면 P가 3D를 지날 때 색이 I0인 유도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얘가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어차피 영역 1은 더 이상 넓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형성시키진 않습니다. 그럼 내가 새로운 영역 2가 계속 들어오면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데 그러면 이 배경이 X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X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싶어 할 테고 그럼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니까 그러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플러스 Y 방향으로 P점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EB 제로로 들어갈 때 I 제로로 흐른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P가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P가 D를 지날 때는 화면 보시면은 여기일 때죠. 그럼 이때는 면적의 변화량은 같은데 EB0가 아니라 B0이므로 얘는 EI가 아니라 2분의 I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OD가 지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OD가 지날 때면은 이쪽입니다. 이때는 내가 1에서 사라지는 만큼 3에서 추가가 될 거고 1과 3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7D를 지날 때 즉 탈출을 이미 했죠. 그러면 어차피 영역 3의 자기장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데 점점 영역 2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X가 줄어드는 거이므로 이 도선은 그게 싫어서 X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할 테고 그러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즉 P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A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6T일 때 BC가 충돌한다는 조건도 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A가 3V로 다가가는데 B와 충돌을 한 뒤에 플러스 V가 됐죠.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B는 플러스 4V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이 4T 때 4V가 됐고 2T 동안 움직여서 C랑 부딪혔겠죠. 그러면 B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8VT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 14T 때 보면은 다시 A의 속력이 줄어드는데 이때가 A랑 B가 재충돌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만났다는 거니까 거리에 대한 힌트를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A는 B랑 여기서 부딪힌 이후로 4T 때 부딪히고 14T 때 다시 부딪히니까 10T 동안 V의 속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10VT만큼을 움직이겠죠. 근데 B는 4T부터 6T까지 8VT를 움직였으니까 6T부터 14T까지 즉 8T의 시간 동안 2VT만큼을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8T 동안에 2VT의 움직임을 가지려면 속력은 4분의 1V가 되겠죠. 따라서 B의 속력은 C랑 부딪힌 후 속력은 플러스 4분의 1V가 되고 이때 B의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4분의 15V입니다. C 같은 경우는 4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속력은 4배가 더 안 변하겠죠. 따라서 B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16분의 15V가 되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열 효율이 0.25, 4분의 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고 CD 과정에서도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고 BC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이라고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AB가 흡수하는지 CD가 흡수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AB에서 만약에 흡수를 하는 그래프라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CD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열 효율을 구할 때 4분의 1이 나오려면 1-Q1분의 Q2가 4분의 1이 나오니까 Q1분의 Q2는 4분의 3이 돼야겠죠. 그럼 얘가 4의 비율이 되고 얘가 3의 비율이 돼야 되니까 이 Q는 9Q0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 그래프는 맞겠네요. 여기서 12Q0, 9Q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CD가 흡수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 그래프가 지금 니은하고 디귿인데 그럼 Q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지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Q가 흡열이었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Q1분의 Q2는 Q분의 12Q0가 될 테고 그럼 그때 Q는 16Q0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상대값을 잡아서 풀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힌트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 AB의 질량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이후에 AB는 각각 P점을 VA랑 3V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이 질량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충돌 상황을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질량이 3M인 B는 속력이 2V가 변했죠. 그러면 질량이 3배가 가벼운 A는 속력이 6V가 변했을 겁니다. 그럼 A가 여기 올라와서 6V가 변해서 마이너스 2V가 된 거이므로 여기서는 플러스 4V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대값을 잡기 위해서 이쪽은 마찰이 있고 이쪽은 마찰이 없는데 분석을 할 때 마찰이 없는 쪽을 통해서 더 쉬운 쪽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내고 그걸 이 마찰 구간에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적용을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원래는 2분의 1 3m EV의 제곱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상대값만 이용해서 어차피 질량이 3이고 속력은 이거의 제곱인 4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12EK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질량이 3이고 얘가 제곱되니까 93에 27EK가 됐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15EK가 증가했다는 건데 포텐셜을 내가 여기 포텐셜을 질량이 3M이니까 3EP로 설정을 한다면 이 값은 3EP랑 동등하겠네요. 따라서 5EK와 EP가 같다는 식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적용을 해볼 건데 올라갈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됐고 내려갈 때도 손실됐다고 했으므로 각각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얘가 질량이 어차피 M이기 때문에 25EK가 되고 이 위에서는 16EK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EP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EP만큼 감소가 돼야겠죠. 근데 오른쪽에서 어차피 EP와 OEK가 같다고 났으므로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 OEK만큼 털려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러면 식이 안 맞죠. 내가 여기서 OEK가 털려봤자 22K니까 4EK만큼이 더 털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마찰 구간에 의해서 털린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려올 때도 이 마찰 구간 때문에 4EK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지겠죠. 털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올 때 속력이 EV이므로 4EK가 되고,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원래였다면 EP만큼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9EK가 돼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4EK만큼 털린다고 했으므로 이 VA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5EK가 되고, 따라서 VA는 루트 5V가 됩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이상으로 3월 학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